DF 8번 박진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그 적응이라는 단어는 이 두 팀을 향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리그 5위 울산 시민축구단과 리그 12위 파주 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맞붙게 되는 양팀, 지난 시즌 K4 리그에서 승격한 두 팀인데요. 리그 5위의 울산, 리그 12위의 파주를 보고 적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팀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울산도 순위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은 5위, 파주는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승점 차이는 고작 3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3점 차가 나는 양 팀의 경기, 먼저 울산 시민축구단의 라인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골백에는 조혜찬, 유원종, 오민석, 노상민. 앞선의 미드필더 3명입니다. 박진포와 김동윤, 윤대원, 최전방 3투배는 김태훈, 김양호, 박동희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윤균상 감독이 다시 한번 이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이 김동윤과 윤대원을 비롯해서 전방 3투배 모두 지난 경기와는 다른 라인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네, 자, 이어서 파주 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포백에는 류승범, 문진용, 박래승, 조우진. 앞에는 이상원, 그리고 이선의 4명입니다. 성정윤, 이준원, 정호영, 이지용. 최전방에는 김도윤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은노 감독은 역시나 이상원의 복귀가 반가울 텐데요. 이 천안과의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포와 화성 경기를 건너뛰고 오늘 울산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이상원 선수가 이 라인업의 명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경기마다 승점을 쌓아가면서 K3 리그 첫 시즌을 잘 보내고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경기 흐름은 좀 좋지 않은 울산이에요. 특히나 이기훈 선수를 계속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기훈 선수의 높이는 분명 위력적이지만 패턴이 좀 단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은 오늘 다시 한번 김태훈과 박동희 선수를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이런 속도감 있는 공격 패턴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반면 파주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6라운드까지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승점을 쌓았지만 이후 5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12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네, 정말 파주의 경기를 제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중계를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이 선제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리드를 허용하고 부랴부랴 뒤쫓아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파주 입장에서도 한 번은 선제골을 더 많이 노려보면서 경기를 본인들의 템포로 가져가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심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한 1부심, 손상수 2부심, 서영규 2부심, 김정호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양 팀의 이 선발 라인업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네, 특히나 뭐 울산 같은 경우는 김동윤과 윤대원 선수가 동시에 미드필더에 위치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돋보이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조예찬이나 노상민이 일단은 포백의 측면 수비수로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풀백 성향보다는 백스리였을 때 좀 더 공격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진포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기존에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에 나왔었던 것처럼 아마도 3백의 중앙 수비수로 위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K4 리그에서 승격한 두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 두 번 맞붙어서 파주 시민축구단이 2번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두 번의 승리 모두 다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결국에는 두 번의 승리가 이제 파주가 다이렉트 승격 1위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이 변수로 작용을 했었어요. 아마도 윤균상 감독은 결과론적으로는 승격을 했지만 K3 무대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 김한성 선수가 몇 라운드 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라인업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수비의 핵심이었었는데 특히나 유원종과의 합이 굉장히 좋았었던 김한성이었거든요. 근데 대전과의 경기에서 이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조금 꺾이는 동작이 나오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오민석 선수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진포의 3백이 어느 때보다 좀 더 예상은 됩니다. 네, 특히나 이 박진포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역할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파주 시민축구단 역시 이 최우재 선수가 경고 누적 출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을 받으면서 오늘 경기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문진영과 광래승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센터백으로 활용이 됐었던 선수들이에요. 물론 그 중심에는 최우재가 있었지만 문진영과 광래승 사실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아마도 후방 쪽에서의 안정감을 일단 확보를 한다면 전방에서의 젊은 선수들의 속도도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2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아마도 이 박진포 선수의 위치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이 중앙 수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역할이 이상원 선수가 있는 파주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상원 선수는 이 센터백의 사이 공간에 위치하면서, 자, 지금 기회가 났는데요. 안쪽으로 연결. 일단은 먼저 멀리 처리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네, 역시 경기 초반에부터 일단은 울산이 속도가 있는 3톱이 오늘 경기 가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 전개를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류승범 선수가 앞쪽으로 내줬고 좋은 턴 이후에 치고 들어가는 김도윤, 몸싸움 이겨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박진포 선수가 뭐 경기 정말 초반이지만 일단은 위치상으로는 중앙 수비수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박진포 선수에게는 오늘 경기 특명이 주어졌을 겁니다. 특히나 김도윤이나 정호영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빠른 드리블로 중앙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견제를 통해서 전진을 좀 막는 역할을 박진포가 수행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정호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시민축구단은 2세트 플레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뒤쪽 가는데요.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광래승! 자, 결국에는 이 세트 플레이에서 또 한 번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울산인데, 지금도 광래승 선수가 좀 너무 프리한 상황에서 헤더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자, 특히나 이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장면에서 실점을 거뒀잖아요. 네, 역시나 세트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했었는데,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광래승의 득점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광래승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입니다. 네. 나섰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요. 하지만 이렇게 중앙 수비수로 나섰을 때, 특히나 이러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광래승의 높이가 빛을 발한다면 파주도 경기를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광래승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파주. 자, 앞쪽으로 밀고 오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그대로 공이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조혜찬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자, 왼발 갖고 만들어내고 때립니다.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살짝 굴절이 일어나면서 일단 이주영 선수가 최근에 이 전체적인 활약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결정을 지어주는 순간, 특히나 공격 포인트를 연결하는 장면에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네. 자, 지금 장면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떨고 났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네, 오민석 선수가 이 헤더 경합에서 좀 위치를 잘못 잡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광래승 선수가 워낙 편안하게 헤더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피스에서 상대팀에게 득점을 허용했던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서 날카롭게 뒤쪽 흘러갑니다. 자, 일단은 공을 흘려 보내고 있는 정호영. 자, 한 차례 페이크 이후에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류승범. 오른쪽으로 공격 전개. 사실 경기 시작 전에 파주가 선제골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파주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템포를 좀 빠르게 찾아가면서 경기를 좀, 울산 선수들을 좀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를 한 기억이 너무나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6경기 전이니까요. 네. 특히나 울산이 이제 속도감을 살린 3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제 실점 이후에 조금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그때 파주는 다시 한번 속도가 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받아놓는 과정에서 일단 끊어내고 있는 울산. 걷어내는 과정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바로 압박을 가져갔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파주 시민축구단은 이 득점 이후에 라인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상원 선수가 좀 후방에만 많이 머물다 보니까 뭔가 미드필더 상황에서 이선과 최후방 라인의 간격이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사실은 이상원 선수가 지금 같은 장면처럼 좀 높게 올라와주는 장면들도 분명히 필요했던 이 파주예요. 자, 이번에도 성정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위치를 했습니다. 한 차례 접어두고 낮게 깔아주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타이밍상으로는 오른발 크로스 시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난 경기를 비롯해서 정말 성정일 선수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지홍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그 역할을 대신에 좀 보완해주는 성정일 선수의 활약이 최근에 또 빛이 나고 있어요. 네, 자, 후방에서 천천히 빌드업을 가져갑니다. 가운데로 연결. 자, 살짝 빗 맞았는데요. 쫓아가서 따내고 있는 이준원. 앞쪽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터치 이후에 오른쪽 공간을 한번 봤는데요. 조혜찬. 자, 조혜찬 선수의 오늘 위치 왼쪽 풀백으로 나섰습니다. 네, 노상민 선수도 이 조혜찬과 마찬가지로 일단 측면 수비수로 윙백이 아닌 풀백에 위치를 해 있는데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뒷공간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윤근상 감독입니다. 네, 정호영이 왼쪽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류승범. 자, 확실히 정호영 선수는 측면에 있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는 중원에 위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전북 현대에 입단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보다 위협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었던 정호영이에요. 최근에는 약간 본인이 패스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호영이 일단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는다면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박동희. 나가기 전에 일단은 안쪽으로 차봤는데 정호영이 막아섰습니다. 정호영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순식간에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조우진. 앞쪽에 뛰어가고 있는 조우진. 이지용. 왼발로 붙여줍니다. 반대편인데요. 하지만 이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은노 감독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에이스인 이지홍 살리기 작전입니다. 이번 시즌 계속해서 오른쪽 풀백에 5명의 오늘 조우진까지 포함을 해서요. 5명의 이 선수들을 가용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4명의 선수, 조우진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그다지 이지홍과의 어떤 합에서 이지홍의 공격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좀 실패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정말 01년생 어린 조우진을 한번 믿어보고 있는 이현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창 요즘에는 지금 메탄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거렸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 메탄소년단 하면 정상빈 선수를 좀 많이 기억하실 K리그 팬들이실 텐데 정상빈보다 하나 윗도래에 지금 현재 수원 삼성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강현묵도 있고요. 네. 그 동기로 같이 있었던 오현규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또 조우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서 이 조우진 선수의 활약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라인업이 굳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우진 선수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비겠지만 이지홍의 공격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도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사실 이은노 감독은 이 조우진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이유가 없거든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 일단은 연결이 됐고요.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오랜만에 공격 기회를 맞이했고 세트피스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사실 이 후방 쪽에서의 파주의 빌드업이 굉장히 오늘 경기 이 전반 10분 정도 흐르는 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울산 선수들이 전방의 쓰리톱의 위력이 더 발휘가 되려면 전방 쪽에서 조금은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자, 특히나 최근에 왼쪽에서, 네. 이 최후방과 최전방의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울산이기 때문에요. 자, 높게 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헤더 연결. 자, 강력한 헤더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유원종 선수로 보였는데요.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던 울산시민축구단. 짧게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동희 선수가 그래도 앞에서부터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분 정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라인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울산 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뒤쪽 연결.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파주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이지용인데요. 조우진 돌아가고 오른쪽에 있어요. 조우진 뛰어갑니다. 조우진 올려줍니다. 그대로 뒤쪽 가는데요. 정호영의 땅볼 크로스. 머리로 일단은 밀어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정호영 선수가 이 조우진 선수가 이지용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좀 적절한 타이밍에 오버래핑 동작을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윤대원. 자, 윤대원.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되면서 일단은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대원 선수도 오늘 첫 번째 선발 출전인데요. 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교체 명단에 이름은 올렸었는데 선발 출전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윤대원이에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이 울산이 승격하는 데 있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또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윤대원이기 때문에 윤대원과 김동윤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쓰리톱에게 얼마나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느냐, 이 부분이 울산의 오늘 경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박태원이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김양호가 떨고 넣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왔고요. 오른쪽 한 이지용에게 번의 패스 연결 연결이 좋았어요.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유원종이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터치라인 부근 나가기 직전에 살려내고 있는 김태훈. 자, 지금도 압박을 가져갔던 파주시민축구단. 그러니까 직전 장면에 이준원 선수가 이지용에게 패스 연결을 할 때도 사실은 울산 선수들이 너무 간격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센터백들은 계속해서 라인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용 선수가 저렇게 센터백과 공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잡아놨더라면 바로 1대1 경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 조정에 대해서 아마도 윤균상 감독은 시즌을 치르면서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최후방으로 연결. 조금씩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원종. 자, 줄 때가 마땅치 않은데 일단 왼쪽 연결해 줍니다. 조혜찬이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양호가 돌아서는 과정. 계속되는 공격 전개. 오른쪽 넓은 공간 활용합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이 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박동희 선수가 이 침투에 들어오는 김동윤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플레이가 아무래도 조금씩 부족한 울산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디테일을 선수들은 좀 집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득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 접근하는 것조차 최근에 어려웠던 울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이 계속해서 이기훈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지용, 앞쪽에는 조혜찬이 있습니다. 이지용 1대1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가운데로 연결. 자, 2대1 원투 패스 잘 적중이 됐어요. 빠져나왔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이지용의 오른발이었습니다. 네, 이종 선수도 순간 임팩트를 대는 순간 약간 잘못 맞은 걸 알았기 때문에 큰 아쉬움을 표현을 했었고,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이 파주가 전방에 워낙 어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를 좀 뺏겨버렸을 때, 특히나 또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뭔가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장에서 활력이 평소보다 더 많이 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은노 감독이 정말 컨셉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 시즌 리그를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선수들을 조합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본인의 축구에 맞는 선수들, 또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발굴을 잘 해내고 또 그에 맞게 잘 기용을 해내고 있는 최근에 이은노 감독이에요. 네. 조우진. 자, 현재까지 조우진 선수의 활약은 괜찮아 보여요. 네, 이준원도 계속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의 퀄리티가 오늘 경기 굉장히 돋보이고요. 자, 류승범이 상당히 먼 거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준원 바깥발로 아웃풋 내줍니다. 자, 하지만 이지용 선수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워낙 기술적인 패스가 투입이 될 거라고는 사실은 이종 선수도 예상이 좀 힘들었을 거고, 네. 류승범 선수가 이번 시즌 이렇게 풀백으로 위치 변환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풀백으로 적응을 마치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뭔가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를 하는 장면들이 더욱 잦아지고 있거든요. 네. 류승범이 전진을 하면서 뭔가 더 창의적인 패턴 플레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있는 파주예요. 네. 특히나 류승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파주 시민축구단에 이 신인 선수로 또 합류를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류승범도 아주대를 졸업하고 이 팀을 좀 바로 이번 시즌에 합류를 했는데, 자, 일단은 아크 정면에서 왼쪽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흔듭니다. 막아서고 있는 이준원, 길게 걷어내는 조우진. 네, 지금도 이준호 선수가 침착하게 수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 번에 벗겨지지 않고 일단은 위치를 잘 지키면서 공만 잘 걷어냈어요. 네. 자, 오른쪽에서 스로잉 공격이 펼쳐집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15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광래승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원에서의 커트, 앞쪽으로 패스. 자, 원터치 패스 돌려줍니다. 네, 이지용이 받아냈고 몸싸움 한번 이겨냈습니다. 두 이지용 선수가 또 나와요. 붙었는데요. 왼쪽 성정윤에게 박스 안쪽 성정윤 접어놓고 뒤쪽 내줍니다. 자, 이 공이 김도윤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박진포 선수의 태클이 이거는 카드 색깔이 조금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이 박동희 선수의 발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위험한 태클이었거든요. 네, 박진포 선수도 사실은 공을 이제 놓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의욕적으로 태클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위험한 동작이기는 했네요. 네, 박진포 선수의 태클이었는데, 자, 아크 정면에서의 프리킥 기회 성종일 선수가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은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전개 과정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역시나 파주는 원터치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정말 물을 흐르듯이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는 팀인데, 중앙을 거쳐서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 성정윤에게까지도 볼이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이러한 공격 패턴이 최근에 파주에게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고 또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공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지용과 정호영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왼발이라면 이지용, 오른발이라면 정호영. 이렇게 직접 프리킥 찬스에서 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파주였기 때문에, 자,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추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 정호영 선수는 지금 주심에게 이 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어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벽 앞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시야를 막아서고 있고요. 정호영과 이지용. 정호영이 정호영 때립니다. 오른발. 네. 일단은 수비에 맞았습니다. 각도상으로는 일단 오른발에 정호영이 처리하는 게 맞았고요.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붙였는데요. 박태원 선수가 한 번에 쳐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사실 울산 선수들이 이 파주의 기동력과 스피드에 조금은 많이 고전하는 느낌은 분명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경험 많은 박진포나 조예찬 같은 선수들이 이 팀에 좀 기둥 역할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류승범이 원터치로 돌려줬고 올려줍니다. 휘어져 가는데 자, 지금은 이지용 선수의 헤더가 나왔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측면 쪽에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좋은 위치만 잘 잡고 있다라면은 이 신장 싸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자, 이지용의 헤더를 박태원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사실 박태원 골키퍼가 선방도 많이 하긴 하지만 간간히 실수가 또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태원 골키퍼도 특히 뭐 이번 시즌 굉장히 윤근상 감독이 공을 들여서 영입한 골키퍼임에도 분명합니다만, 뭔가 완벽하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 있고요. 네. 자, 일단은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지금은 박동희 선수였는데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네, 울산도 일단은 파주가 공격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지만, 파주가 또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할 때는 좀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김도윤. 왼쪽에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이 류승범 선수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고요. 사실 이은도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류승범 선수의 활약이 예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일단은 멀리 걷어내는다고 걷어냈는데 이 공이 높게 떴고요. 중원에서의 헤더 경합, 다시 한번 압박 가져가면서 공을 따내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 네, 최근에 정말 이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파주고, 선수들이 기동력도 좋지만 저렇게 정호영 선수와 방금 성정현 선수도 서로 간의 플레이에 대해서 뭔가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이런 승부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분명히 또 시너지가 발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성정일 선수가 속도를 한번 붙여보는데요. 왼발로 앞쪽 밀어주는 과정, 노상민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네, 최근에 울산 시민축구단은 이 노상민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이 포백으로 평소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노상민입니다. 네, 확실히 이 노상민 선수가 좋을 때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좋은 크로스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크로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측면에 위치한 윙어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 또는 뭐 오늘 경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재원과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노상민이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박진포의 태클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정호영이 뒤쪽으로. 네, 울산은 지공 상황에서 현재까지 파주의 이 하프라인 위쪽을 넘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파고듭니다. 류승범. 다시 한번 성정윤에게. 가운데로. 자, 지금 터치 한 번에 벗겨냈어요. 이준원. 자, 끌어냅니다. 윤대원이 뒤쪽으로 조혜찬에게. 조혜찬이 줄 곳을 찾다가 오른쪽으로 네, 전달하는데 이 공이 또 한 번 잘렸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자, 뒤쪽에 이지홍. 조우진에게 다시 한번 짧은 패스로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네, 역시나 이 파주가 라인 자체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상원 선수의 전진도 보다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류승범 선수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주 시민축구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왼쪽에는 이 류승범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일단 오늘 조우진 선수가 나서면서 괜찮은 활약을 일단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우진 선수도 사실은 이제 메탄고 시절에는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격수였어요. 근데 이제 파주에 입단한 이후로 좀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많이 맡고는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류승범의 이 정착하는 과정, 이 풀백으로서 변신하는 과정을 좀 많이 보고 배울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조우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식간에 한번 따돌렸는데요. 김양호가 넘어졌습니다. 자, 김양호 선수가 돌파를 한 차례 시도를 해봤고요. 왼쪽에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광래성 선수가 지금 살짝 공을 건드리기보다는 다리를 건드리는 동작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최후방 수비에서 든든하게 이번 시즌 파주를 잘 이끌고 있는 광래승이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연결. 박동희. 자, 이번에도 두 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을 따내는데 노상민이 이 공을 다시 한번 가로챕니다. 안쪽으로 공간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 바깥발로 내주는데 박진포가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직전 장면에 박동희가 살짝 고립됐었는데 노상민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살짝 늦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평소보다 낮은 위치에서부터 공격에 가담하다 보니까 네. 노상민 선수의 이런 접근의 타이밍도 조금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펼쳐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 노상민이 이 김양호 선수를 향한 패스를 한번 뿌렸는데 이 공이 골라인을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김덕수 골키퍼가 이 파주 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선제골을 기록한 이은노 감독이기 때문에 파주가요. 아마도 이은노 감독은 일단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마치는 것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점이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파주이기 때문에 양주 시민축구단에 이어서
이 최다 실점 2위라는 기록은 사실 이은호 감독 입장에서 썩 달갑지만은 않은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자, 최후반까지 전방으로 길게 쳐주고 있는 박태원. 자, 어떻게 보면 파주시민축구단은 오늘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점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파주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더 리드를 잡았을 때 이 울산을 밀어붙일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고르지 못한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격권은 파주시민축구단에서 울산시민축구단으로 넘어갔고요. 오른쪽에서 노상민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수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상원 선수의 복귀가 정말 천군만마 같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 이은호 감독이 이상원 선수를 좀 라벌피아나, 그러니까 두 명의 중앙 수비수 사이에 두면서 후방 빌드업에 좀 집중시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쪽에서의 패스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경기는 일단 이상원 선수가 정상적인 이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앞쪽 공간에서 양질의 패스를 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지용이 뛰어가는데요. 조혜찬이 막아섰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한 차례 신경전을 한 차례 보였고요. 아무래도 조혜찬 선수가 계속해서 이지용과 오늘 경기 맞부딪힘이 발생할 텐데 조혜찬 선수는 사실은 이 수비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지용에 대해서 준비는 분명히 해왔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김태훈 같은 측면 공격수들이 오늘 경기 이지용을 함께 막아주는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현 선수가 공을 지켜내는 과정. 자, 유현종 선수가 김도현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냈고요. 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준원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뒤쪽으로. 자, 이상원 전방으로 길게 한 번에 때려줍니다. 왼쪽 공간인데요. 성정윤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짧게 갈 때는 짧게 가고 또 길게 갈 때 길게 가는 다양한 변칙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박태원 선수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중원에서 김동윤과 윤대원이 이렇다 한 활약 자체를 아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볼을 좀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세리토백의 패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도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모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서 펼쳐지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공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을 거쳐서 이 선택지가 다양해지잖아요. 측면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중앙으로도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현재까지 흐름은 한쪽 측면만 활용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파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재 울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왼쪽에서 스로인 조혜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던져줬고요. 자, 조혜찬 버텨내면서 나가기 직전에 상대팀을 맞춰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찬이나 노상민 선수가 또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들의 높이나 이러한 어떤 전진의 타이밍 이런 부분은 풀백으로 나섰지만 경기를 하면서 분명히 찾아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혜찬과 노상민이 측면에서 현재 중앙에서 이렇다한 모습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지나면서 결국에는 조혜찬과 노상민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울산의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하프라인 조금 앞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한 울산 시민축구단.
자, 파주로서는 이 조혜찬 선수의 또 왼발킥을 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네. 전반 초반에도 이 유원종 선수의 머리에 맞추는 헤더가 한 차례 있었던 울산이었고요. 네. 자, 이제 30분을 향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자,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한번 접고 잘 잡아냈어요. 바깥발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원종 선수의 헤더가 한 차례 나왔는데 일단 그 전에 왼쪽 측면에서 수비를 앞에 두고도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크로스 선택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박진포가 끝까지 쫓아붙으면서 뒤쪽 연결. 가족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김동윤이 앞쪽 가운데로 연결해 줍니다. 자, 지금은 패스 타이밍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에 전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훈 선수가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것도 괜찮은 장면일 것 같은데요. 자, 흔들면서 뒤쪽 내주는데요. 자, 이번에는 노상민 선수가 가운데로 위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상대팀 다리를 맞춰내면서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스텝 오버 이후에 한번 접고 자, 네. 앞발로 그대로 띄워줬는데 이 공이 정확하게 흘러갔어요. 네, 뭔가 오른발로 감아서 때리기에는 공의 위치가 좀 불안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사실 저렇게 발끝으로 시도하는 킥이 볼을 받으려는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원종 선수가 헤더를 시도는 했지만 정확하게 헤더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유원종. 그렇죠. 평소에 봤던 이런 크로스보다는 좀 더 속도가 궤적이 좀 더 다르게 날아오니까요. 네. 자, 노상민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가는데요. 헤더. 자, 뒤쪽 갑니다. 안쪽으로 연결. 볼 있어요. 바로 때립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윤대원 선수의 중앙 쪽에서의 활약이 좀 미비하다라는 말을 들으자마자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울산이 필요로 하던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대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머리에 갖다 맞추는 울산 시민축구단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유원종 선수가 결국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헤더를 이 중앙 쪽으로 밀어넣었었기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울산이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유원종의 머리. 네, 사실은 이 박동희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인데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좀 불안하게 골문으로 부정확하게 연결이 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공을 윤대원 선수가 뒷발로 감각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선발 등판을 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성정윤. 그래도 전반전이 마치기 전에 뭔가 울산이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일 거고, 이현노 감독은 오늘도 다시 한번 실점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 다시 한번 4번 연속 4경기 연속 실점을 하게 되는 파주거든요. 네. 저희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윤노 감독의 파주 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실점 경기를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리그만 한정을 지었을 때는 12번의 경기에서 뭐 2번의 경기를 제외하면 10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이 이윤노 감독의 파주예요. 네. 자, 지금은 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노상민이 가운데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파주의 선수들이 경기를 잘 이끌 때는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에도 불안감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 한 번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 크게 흔들리면서 수비 라인 전체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득점하고 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이후에는 울산에게 조금 많이 점유율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비 라인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시도를 현재 주도권을 바로 울산에게 내주고 말았던 이 파주예요. 자, 이번에 김양호 선수의 전방 압박 지금 브릿지에서 지역에서-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오른발로 잡아놓고 자, 일단은 수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조혜찬 뒤쪽 박진포. 울산 선수들이 선제골 이후에 자, 지금 빠져나왔어요. 태클로 네. 일단 막아섰습니다. 유원종의 슈퍼 태클.
유원종의 저렇게 용감한 태클이 없었더라면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김도윤에게 넓은 공간에서 역습을 한번 허용할 뻔했거든요. 네. 박태원 골키퍼. 사실 이번 시즌 파주도 이 공격 혹은 템포의 경기 분위기를 바꿔내는데 굉장히 유능한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뺏겼던 이 울산에게 주도권을 다시 한번 공격 속도를 올리면서 파주가 한번 뒤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동희 선수가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류승범 선수의 태클이 나오면서 경고를 받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죠. 자, 이미 공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류승범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박진포. 자, 확실히 이 3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득점이 필요했던 장면이었고 결국에는 득점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또 공격권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노상민 선수가 일단 전체적인 위치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울산이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태클인데요. 깊게 들어갔습니다. 공을 따내고 있는 정호영 오른쪽으로 크게 벌립니다. 패스 괜찮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발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이지용 이지용 안쪽으로 과감한 파고듭니다. 이지용 3명 사이. 이지용 오른발 자, 정말 멋있는 장면을 연출했던 이지용. 이지용 선수가 저 수비수 3명 사이에서 왼발로 한 번, 2번 가져가면서 오른발 타이밍 슈팅까지 잘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슈팅이 정확하게 속도를 살리면서 슈팅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는 데까지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이지용의 왼발 능력 하나만큼은 이번 시즌 정말 저 이지용의 왼발 물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거든요. 네,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이 좀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는 많이 기복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 있는 이지용이지만 경기력이 좋을 때 이지용은 정말 계속해서 화면에 저렇게 드러나거든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 태클 선상 따라가면서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이지용 선수가 태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인데 일단은 이지용 선수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오늘 경기 있어요. 네. 박동희가 앞쪽 공간으로 때려놨고요. 지금 패스가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영우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위. 지금은 김동현 선수의 김영우를 향한 패스, 이 패스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영우. 김영우 선수도 사실 이번 시즌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윤근상 감독이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김영우를 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이러한 선택이 확실하게 맞아들었음을 입증을 하고 있는 김영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김동인의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윤균상에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후방 쪽에서 라인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 중앙에 위치한 윤동현 선수가 그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김동현 선수는 이번에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직전 장면에서 김동현 선수가 볼을 잡아놓는 터치가 워낙 앞쪽으로 공격적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김영우 선수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패스 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실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득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울산시민축구단. 자, 김양호 선수가 윤균상 감독에게 곧바로 또 달려갔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이 득점 감각을 보이면서 본인도 좀 애를 좀 썩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런 득점을 통해서 또 본인을 계속해서 믿고 기용을 해주고 있는 윤균상 감독이기 때문에 특히나 윤균상 감독이 이 김양호에 대한 활용법을 정확하게 잘 찾아 들어가고 있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박태원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김양호 선수가 이번 시즌 6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득점 순위권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김양호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는 울산시민축구단이 이기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김양호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울산도 승리를 챙길 수가 있다는 말인데 아무래도 파주와의 또 이러한 중요한 승부에서 김양호 선수가 득점을 한다면 윤균상 감독은 더 미소를 띌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격 작업 안쪽으로 다리 사이 빼줍니다. 류승범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은 선취 득점을 했지만 이 울산시민축구단에게 연속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실점하기 바로 직전에 이지용 선수가 또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또 살릴 수 있었던 파주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 파주는 이번 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거든요. 성정현 가운데로 자 2대1 패스 가운데로 연결해 줍니다. 이은호 감독이 뭔가 경기 조율을 담당하고 또 경기 템포를 바꿔낼 수 있는 미드필더의 영입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허건 선수와 이상엽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잘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은호 감독이 추구하는 이번 시즌 축구는 기동성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엽 선수나 허건 선수가 물론 볼을 잘 다루고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울산 같은 상대 혹은 굉장히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파주의 중앙의 미드필더진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상원 선수도 울산의 공격 작업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전반의 초반에서의 좋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던져줍니다. 성정윤. 자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파주가 기세가 좋을 때 이 전방에 속도 있는 선수들의 공격적인 능력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방의 공격력을 위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나 수비의 안정감, 또 그렇게 안정감을 바탕으로 뭔가 중원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드필더의 존재가 이은호 감독은 좀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남윤성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파주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측면 풀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이은호 감독이 그래도 조금씩 정말 매 라운드마다 많은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경기에서는 잘 맞아들었다가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한번 좀 패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은호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췄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더욱 기다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은호 감독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마지막 퍼즐을 찾아야 되는 이은호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원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몸싸움 이겨냅니다. 버텨내는데요. 정호영.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 카드. 네, 지금 유원종 선수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던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 보시면 정호영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몸을 쓰면서 이 밸런스를 먼저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 최승환 주심의 입장에서는 먼저 밸런스를 잃게끔 유도를 했었던 이 정호영 선수를 파울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었던 정호영 선수였고요. 자, 전반전 막판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 붙여줍니다. 머리로 일단은 밀어냈습니다. 김태훈의 강한 전방 압박. 뒤쪽으로 최우방 김덕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한 번에 길게. 자, 박스 부근인데요. 헤더 경합. 박동희. 자, 속도를 한번 붙여봅니다. 야, 넓은 지금은 공간에서 속도를 계속해서 붙이는 박동희. 두 명의 중앙 선수가 수비수 한 붙는 명이 과정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의 파주였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연결. 조해찬 때립니다. 네. 일단 머리로 걷어내고 있었던 파주시민축구단. 워낙에 슈팅 능력이 이 좋은 울산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진영 선수의 헤더가 아니었더라면은 골문 쪽으로 충분히 향할 수 있었던 슈팅이었어요. 네, 확실히 이 조해찬 선수는 이 지난 경기에서 지지난 경기에서도 자,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네, 왼발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해찬 선수가 저렇게 전진을 하면서 이 발생하는 공간 사이에서 슈팅을 시도한다면 울산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패턴이 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뒤쪽 흘러가는데 김덕수 골키퍼의 펀칭이 나왔습니다.
자, 윤대원 선수가 그대로 공을 흘려보내면서 코너킥. 자, 지금도 상당히 날카로웠던 궤적. 네, 이번 시즌 K3 리그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장면이, 전반전에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완전히 분위기를 잃으면서 뭐 지공 상황에서의 패턴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한 골이 들어가고 나서 또 두 번째 추가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한 최근에 10분 동안의 흐름은 완전히 울산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네. 자, 왼쪽에서 노상민의 코너킥. 자, 지금은 주심에게 한 차례 어필을 했고요. 올려줍니다. 높게 가는데 뒤쪽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3대1. 야, 이번에도 우민석 선수의 득점인데 그 직전에 김영호 선수가 다시 한번 헤더 경합에서 세컨볼 싸움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울산 선수들에 의한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은 굉장히 높고 결국 이게 득점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는데 울산 시민축구단이 연속 득점을 뽑아내면서 2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이 코너킥 장면에서 노상민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높게 프리킥을 코너킥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뒤쪽으로 향하는 의도적인 코너킥 시도였는데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오늘 경기 패턴으로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준비한 패턴들이 하나씩 들어맞으면서 어느새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그러니까 처음에 실점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울산이 본인들의 이러한 약점을 고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구나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반대로 본인들이 기회를 잡았을 때 파주도 이 수비 라인에서 결국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이번 시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역이용을 해서 세트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근상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는 뒷발로 내주면서 오른쪽 전개를 하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뒤쪽 빠져나옵니다. 이상원 잡아두고 두 명 사이 버텨냈고 가운데 연결 원터치 돌려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확실히 이 전반전 초반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지금 박스 안쪽인데요. 류승범이 돌려줬습니다. 정호영, 이상원 앞쪽으로 공간. 패스 연결 괜찮습니다. 자, 오프사이드 선언되지 않았고 류승범 왼쪽에 성정현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뒤쪽. 자, 공을 먼저 잡아냈던 박태원 골키퍼. 자, 지금 장면에서도 이 성정현 선수의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자, 김도윤 선수의 무릎에 맞았습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또 한 번 성정현이 뛰어가는데요. 나가기 네. 직전. 그 전에 공이 나갔습니다. 네, 울산 이 파주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됐을 때 계속해서 크로스 장면이 조금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슈팅으로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 중반 이후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자,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 3대1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득점을 기록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울산 쪽으로 이 형세가 기울었고요. 특히나 그 형세가 기울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또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세트 플레이를 기회로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울산 시민축구단이 두 골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기록을 하면서 두 골차 리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4 리그에서 승격한 형제들의 맞대결, 잠시 후 후반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작은 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아이에겐 재미있는 놀이일 수도, 어떤 아이에겐 이제 막 시작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이,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삶. 우리는 이 작은 공에 담긴 의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바람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서 더 나은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전진합니다. 다시 자리에 섭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두려움 없는 전진. Moving forward. 이 작은 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아이에겐 재미있는 놀이일 수도, 어떤 아이에겐 이제 막 시작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이,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삶. 우리는 이 작은 공에 담긴 의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바람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서 더 나은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전진합니다. 다시 자리에 섭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두려움 없는 전진. Moving forward.
이 작은 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아이에겐 재미있는 놀이일 수도, 어떤 아이에겐 이제 막 시작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이,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삶. 우리는 이 작은 공에 담긴 의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바람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서 더 나은 축구를 만들기 위해 전진합니다. 다시 자리에 섭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두려움 없는 전진. Moving forward. K3 리그 12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제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후 3골을 연달아 몰아붙였어요. 네, 역시나 이 경기의 흐름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중계를 하는 저희도 이 두 팀의 템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네. 계속해서 양 팀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또 이 후반전 그 모습들이 강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는 뭔가 울산에게 흐름을 한번 뺏겼던 장면이 아마 이 전반전에 김태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솔로 드리블로 크로스를 시도했고 네. 그게 유원전 선수의 머리에 좀 빗맞았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완전히 흐름을 좀 울산에게 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중원 쪽에서 이상원 선수의 역할이 오늘 경기 남은 후반전에 그만큼 중요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파주가 또 후반전에 기대가 되는 팀이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 특히나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또 빠르고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하는 선수들이 많은 파주이기 때문에 울산의 체력적인 후반전에 이런 부담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파주는 또 이 경기 흐름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후반전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자, 김태훈 선수가 공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준원 선수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조우진 선수의 터치 실수가 나왔고요. 앞쪽으로 김양우. 자, 오늘 득점을 올린 김양우. 3명 사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전방 압박. 김양우가 쫓아갑니다. 먼저 맞춰놨던 문진용. 지금 이 전반적으로 김양호 선수도 오늘 경기 한 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김동윤 선수도 도움을 하나 기록하고 있고 윤대원 선수도 첫 번째 이 팀의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동점골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새롭게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결국엔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윤견상 감독의 선수 선택이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겠고, 역시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견상 감독이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또 변칙적인 전술들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근에는 약간 흐름이 좀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완벽하게 이 본인에게 있었던 최근에 안 좋았던 시선들을 한 번에 떨쳐내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전반전에 이 노상민 선수에게 다가서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윤균상 감독에게 수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네, 수첩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을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 네. 아마 그 수첩에 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선수들의 위치가 조금씩 변화가 됐었으니까요. 네. 그러한 어떤 전술 비밀이 분명히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조우진 선수의 돌파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고요. 자, 이 장면이죠. 자, 속도를 한번 붙여봤던 조우진. 조혜찬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조우진 선수가 조금은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시도를 하면서 이지원과의 어떤 전반적인 연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뒤쪽 가는데요.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상원 선수가 넘어지면서 머리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박태원이 김태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달, 가운데 연결. 먼저 끊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네, 이준원 선수가 이상원 선수의 수비 복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서 수비 커버를 보여주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이준원이에요. 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프사이드가 나왔고요.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이 가져갑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낮게 흘러갔고, 자,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일단 슈팅을 가져갔던 이상원. 다시 한번 울산이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안쪽인데요. 연결되지 볼 있어요. 않았어요. 슈팅까지 가져갔던 조혜찬. 네, 조혜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전진을 가져가면서 자신 있었던 왼발에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김태훈이 안쪽 연결. 세컨볼을 마무리 지었던 조혜찬. 일단 류승범 선수나 이 성정원 선수가 오늘 경기 일단 박동희 선수의 속도를 좀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윤균상 감독이 박동희 선수를 오른쪽 윙에다가 위치를 시킨 것은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 박동희 선수도 측면 수비수로 계속해서 위치를 했었던 선수였는데, 네. 최근 경기에서 가끔씩 윤균상 감독이 이 박동희 선수를 전진 배치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측면으로 정확하게 배달. 자, 뒤쪽에서 올라가는데요. 헤더! 자, 키퍼와의 경합이 있었는데 일단 박태원이 쳐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앞쪽으로 밀어줬고 정호영의 헤더. 자, 처리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른발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보였던 울산시민축구단. 일단 울산이 이번 시즌 그래도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의 조직력 자체는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흐름에 따라서 울산은 완전히 다시 한번 이 수비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팀 자체가 또 밸런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혜찬과 이지홍. 자, 이공이 또 한 번 연결이 되나요? 지금은 태클이 자, 지금 굉장히 잘 피했어요. 뛰어가는 윤대원. 앞쪽에는 김양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넓은 공간 활용. 박동희. 안쪽에는 김양호와 윤대원. 뒤쪽 돌려줍니다. 박동희. 다시 한번 재차 연결. 네, 순간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태클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파주 선수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명이 태클을 한다면 다른 선수 한 명은 이제 커버를 들어가는 수비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파주예요. 자, 그 정면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윤대원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도 이상원 선수가 좀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주원 공간이 너무 뻥 뚫려 있었고 네. 일단은 윤대원 선수가 그래도 저 포켓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적극적인 슈팅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25분에서 30분 그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울산 시민축구단. 후반전에도 그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울산도 사실 이번 시즌 최근의 흐름은 어느 정도 멤버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윤균상 감독이 이제 백스리와 백포를 혼용하는 장면들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김도윤과 윤대원 선수가 오늘 경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다 다양한 패턴을 시도할 수 있는 윤균상 감독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김도현의 속도를 붙이면서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대로 낮은 크로스 다시 한번 안쪽 연결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네, 김도현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게 이제 뒤쪽 공간에서 성정현 선수가 서포트를 하러 올라와 주고 있었는데 크로스 시도보다는 주변의 동료들을 일단 빠르게 연결을 하면서 전방 쪽으로 나아가는 타이밍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파주거든요. 네, 지금 화면 밖에서는 이남규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지켜내면서 김동윤 뒤쪽 조혜찬 길게 걷어냈습니다. 오, 지금은 발이 살짝 높았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는 차단됐습니다. 자, 지금도 빠져나와요. 태클, 두 명의 선수가 태클 가져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이지용의 돌파도 차단이 됐고요. 자, 순식간에 공격 숫자를 늘려갑니다. 파주가 후반전 들어서 경기 템포를 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템포가 빠른 건 좋지만 플레이에 있어서 디테일이 분명히 필요한 파주거든요. 네. 자, 빠르기만 해서는 좋은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장면에서는 뒤에서 한번 태클을 가져가 봤는데 공을 먼저 건드렸다는 판정. 자, 파주는 이남규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번 시즌 이남규였기 때문에 아마도 조우진 선수의 활약이 좀 아쉬웠던 이은도 감독 입장에서는 이남규 카드를 꺼내둘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원의 머리를 맞았고 박동희가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자, 박동희 선수가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측면 수비수로 사실 기용됐을 때 저러한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 혹은 과감한 모습이 장점이었었던 박동희인데 오늘은 더 앞쪽 공간에서 수비 부담 없이 공격에만 전념을 시키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좋은 모습,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유원종의 헤더 밀어내고 있는 파주. 이준원이 앞쪽으로 성정윤에게. 자, 성정윤 다시 한번 날카롭게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확실히 성정윤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 도움을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그 득점을 통해서 역시나 자신감을 한 차례 끌어올리고 있었던 성정현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왼쪽 측면에서 비록 뭐 그때 직전 라운드에서 득점처럼 슈팅 시도 자체는 좀 적은 성정현이지만요. 오! 자, 또 한 차례 이 골키퍼가 찬 공이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지난 청주와의 강릉과 청주와의 맞대결을 그때 중계를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이 됐었거든요. 네. 자, 지금 김덕수 골키퍼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네, 이게 그라운드에 좀 물기가 많다 보니까 바운드가 된 공이 그대로 속도가 실리면서 또 이 김덕수 골키퍼의 키를 넘어갈 뻔했어요. 네, 박태원 선수가 빠르게 연결을 해봤고 이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자, 김덕수 골키퍼가 한 차례 놀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박태훈 선수가 물론 의도하면서 슈팅을 시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네. 김철욱 골키퍼의 득점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과정에서 득점이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K3 리그, 올해의 K3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의 김태훈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 자, 후반전 55분이 넘어갔고 이제 56분을 넘어가는데요.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광래승이 가운데로. 그래서 미안해. 문진영이 조금씩 끌고 올라옵니다. 이준원. 광래승. 오른쪽으로 이남규가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중원 쪽에서 정호영 선수의 활약이 조금 미비한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은노 감독은 이제 시간대가 다가온다면 광래승을 한번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하면서 이 김도현 선수와 투톱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확실히 이 광래승 선수가 수비 지역 말고 공격 지역에서도 뛴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또 지난 시즌 파주가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광래승의 득점에 있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상엽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고요. 정호영 선수가 빠집니다. 네, 일단은 정호영 선수가 중원에서 뭔가 공격적인 과정에서 오늘 경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정교한 패스를 투입할 수 있는 이상엽 선수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역습 전개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거는 이지용, 이지용 선수가 날카로운 과감하게 이지용. 할 자, 필요가 왼발 있어요. 이지용의 왼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이지용 선수가 계속해서 이 수비수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드리블 동작을 가져가면서 조해찬 선수 앞에서도 타이밍 한 차례 뺏어내자마자 강하게 인프런트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오른쪽에 또 이남규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해찬 선수로서는 선택을 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남규 선수가 시기적절하게 저렇게 오버래핑 타이밍이 가져가지고 있고 사실은 저 장면을 이제 이은노 감독은 조우진 선수에게 바랐을 장면이긴 할 거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지용.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본인은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지금 터치 실수가 나왔어요. 역습 기회인데요. 김양우가 오른쪽 내줍니다. 좁은 공간 박동희 뺏기지 않고 뒤쪽으로 박진포가 가운데 연결해줍니다. 지금 자. 류승범 선수가 일단 경고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좀 수비를 할 때 과감한 태클 시도는 할 필요는 좀 자제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태훈의 안쪽 크로스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상엽 가운데 빠져나옵니다.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강한 압박. 다시 한번 가운데 이준원이 전방으로 띄워쳐줍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있나? 파주의 공격. 뒤쪽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선수들이 없는 공간 선택 이남규. 자, 이남규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지용 앞쪽에는 조해찬. 이지용과 조해찬 속도 붙이는데요. 자, 지금도 영리하게 수비를 해낸 조해찬. 네, 역시나 조해찬 선수도 이지용과 같은 이 왼발잡이 선수이기 때문에 왼발잡이 특성의 드리블 돌파를 조금은 파악을 잘 해내면서 일단은 이지용의 드리블 돌파를 한 차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0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울산 시민축구단이 3대1 파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사실 전반전과 비슷한 흐름이 후반 초반에도 좀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울산 입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후반전에 이 흐름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바로 이 직전 장면에서 뭔가 파주도 어떠한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곧바로 이남규 선수와 이상엽 선수를 투입을 시키면서 오른쪽 측면 라인을 조금 강화를 했고 이지용 선수의 돌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지금 3대1로 이기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윤균상 감독이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경기 흐름이 좋으니까 득점을 계속해서 해보자,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이지용 선수나 성정현 선수가 보다 공을 잡고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펼쳐졌던 이 두 팀의 대결, 파주가 두 경기 모두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 현재 흐름에서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2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선수들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판을 새로 짜야 했던 윤균상 감독과 이은노 감독인데, 사실 그럼에도 이은노 감독은 핵심 선수들을 이번 시즌 파주 선수들을 좀 지켜내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는 선수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었어요. 네. 하지만 윤균상 감독은 정말 많은 선수들, 특히나 울산 지역 중심의 선수들을 한 50% 정도 비율을 가져가고 또 원하는 새로운 선수들의 비중을 가져가면서 팀을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는데 시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중반 이후에 윤균상 감독의 축구 컨셉을 선수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많이 끌어올라와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확실히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가서든 이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두 팀 모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김양호 선수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양호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에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좀 아쉬운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득점을 했을 때 공격수로서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가고 또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양호의 또 이런 절실함이 플레이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고 자신감까지 생기면서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했었던 김양호예요.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김양호 선수가 최근 몇 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 화면이 다시 돌아왔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 떨궈주고 가운데 헤더, 유원정이 걷어냈습니다. 자, 박동희가 돌파하는 과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상엽 선수가 좀 볼을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파울을 범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파울보다는 지금 현재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파주 선수들은 웬만하면 파울보다는 볼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다시 한번 재역습을 시도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네. 선수들이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파울을 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후반전 63분이 넘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시간을 포함한다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파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고, 파주도 이번 시즌 대부분의 득점이 75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파주거든요. 네. 그만큼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파주기 때문에 2점차 리드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파주가 되겠습니다. 조혜찬이 찍어 차줬고 가슴으로 떨궈놨습니다. 자, 지금은 이기훈 선수가 출전을 했었네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이기훈 선수는 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주가 속도를 끌어올린 공격 전개를 시도할 때 또 압박을 전방에서 강하게 시도하다 보면 울산 선수들이 전방으로 볼을 좀 편하게 보냈을 때 결국에 그 볼을 지켜주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기훈 선수의 높이를 후반전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있고요. 지금 영리하게 빠져나왔어요. 가운데 연결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태클. 공을 따내고 있는 파주. 하지만 지금 류승범 선수와 그리고 성정현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남규, 이준원, 오른쪽 측면. 네, 지금 이기훈 선수를 제외하면 울산의 모든 선수들은 일단 이 밑에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역 방어를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류승범 선수의 패스가 차단이 됐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해 줍니다. 문진용의 클리어. 그렇죠. 이제는 아마 울산은 남은 시간 동안 이기훈의 이 머리 쪽을, 이기훈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가져갈 흐름이 아마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자, 그대로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조혜찬이 높게 올라왔고요. 김경희 이거는 선수가 좀 숫자 무너지면서 괜찮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광래승 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기훈 선수와의 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훈 선수는 사실은 볼을 보지 않고 가는 과정에서 이 광래승을 건드리고 말았거든요. 네.
자, 확실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죠. 이기훈 선수도 사실은 전혀 이 광래성 선수를 보지 못하고 이동을 하다가 건드렸으니까요. 네. 자, 이기훈 선수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다 보니까 광래성 선수가 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왜 이기훈 선수가 억울한 거냐 이렇게 좀 되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높게 머리를 맞췄고요. 박스 안쪽인데 이 공을 김덕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 길게. 자, 일단은 터치를 가져갔어요.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오민석. 김도윤. 자, 중앙 쪽이 좀 비어있는 파주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지용이 잡아냈습니다. 또 한 번 조혜찬과의 대결. 자, 협력 수비 들어왔습니다. 자, 조혜찬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조혜찬 선수가 이 이지용 선수를 막아내는 것에 약간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후반전에는 몇 차례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경기를 치르면서 이 상대적으로 공격수의 템포를 수비수인 조혜찬이 본인의 것으로 가져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남규 그대로 낮게 크로스 밀어냈고요. 이상엽이 뒤쪽으로. 문진용. 자, 수비를 끌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광래승. 자, 한 차례 억울함을 가져갔던 광래승. 앞쪽으로 한 번에 이남규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가는데요.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남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우진 선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크로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남규 선수가 보다 더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지용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가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의 공격. 자, 맞춰내면서 계속해서 울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김영겸 선수까지 출전을 하고 이지용 선수가 빠집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조혜찬과의 맞대결에서 후반전에는 좀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지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된다라면은 김영겸 선수가 이 지난 화성과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성정현 선수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이런 교체 투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남규 선수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영겸. 자, 높은 위치에서 다시 압박. 전방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자, 이 공이 연결이 됐어요. 이기훈 선수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에는 문진용. 자, 한번 쳐놓고 달려가는데요. 이기훈과 문진용. 자, 문진용이 공을 지켜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이기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균상 감독이 최근에 이기훈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전반전에 이어지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네. 좀 단순한 패턴 플레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윤균상 감독이 한 3경기 정도 이기훈 선수의 선발 투입을 하다가 이 흐름을 오늘 경기에서 변화를 가져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장면이 이기훈 선수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대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노상민의 날카로운 다시 코너킥 한번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오민석은 오늘 경기 2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프타임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윤균성 감독 비밀노트에 오늘 경기 아마 세컨볼이 써져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는 또 뒤쪽으로 길게 향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의 세컨볼 오민석의 득점 이 직전에 전반전에 나왔던 패턴과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안쪽으로 연결을 했고 집중력을 보였던 오민석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뒤쪽에서 중앙으로 크로스 시도를 했던 선수가 또 김양호 선수였어요. 네. 전반전에 김양호를 통해서 오민석 선수가 득점했던 장면처럼 똑같은 패턴이 후반전에도 나오고 있는 울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양호 선수의 득점 외에는 모든 득점이 세컨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울산이 패턴을 잘 준비해서 득점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파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이 패턴으로 3실점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은노 감독 입장에서는 뭐 한 골을 선제골을 기록한 거는 더 이상 중요한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기록도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4골을 실점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3실점. 이은노 감독은 오늘 경기 수비 집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남규 앞쪽, 성정현이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남규 안쪽 들어가면서 좁은 공간 그대로 때립니다. 높게 벗어났습니다. 이상엽의 슈팅. 네, 이상엽 선수가 그래도 공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번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파주 선수들이 뭔가 플레이를 만들려고만 또 측면으로 나가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하려고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전진해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을 잡는 패턴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남은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의 파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이남규 선수와 이상엽의 호흡이었고요. 이은노 감독은 이 2점을 끌려가는 그 시점 속에서 빠르게 3명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볼만한 타이밍에 또 파주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와중에 울산은 세트피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넓은 공간을 선택했고요. 그대로 한 번에 크로스 올라와야죠. 올라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유원종의 클리어. 자, 지금 경합 과정이 있었는데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반대편 이 공을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파주 선수들의 전체적인 이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경기를 치르면서 크로스의 정확도도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후반전 경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를 당하는 시점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이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원 선수가 보통은 저런 장면이 파울로 선언이 되려면 이제 이상원 선수가 경합을 같이 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예 이상원 선수는 이 뒤쪽에서 오고 있는 선수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반전에 이지용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또 추가골을 내줬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세트 플레이였어요. 네. 자, 이번에 왼쪽 측면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그대로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 자, 지금은 성정윤 선수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은 잘 반칙 뺏어냈어요. 선언되지 성정윤.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성정윤 끈질기게 안쪽 뒤쪽. 자, 잡아놓고. 앞쪽에 있습니다. 자, 끌고 갑니다. 여기서 먼저 걸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네, 그래도 울산이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일단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윤경상 감독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 70분 이후부터 파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73분이 넘어가는 시점 울산 시민축구단이 4대1 석점차 리드를 하고 있고요. 김영겸 왼쪽에 오버래핑 류승범 한 차례 접어두고 네, 잘 잡아냈어요. 다시 뒤쪽 없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았던 패스. 선수들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정교한 패스의 퀄리티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파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멀티골을 기록한 오민석의 클리어는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오민석 선수도 이번 시즌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네.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성정윤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아쉬워한 이후에 곧바로 뛰어가서 공을 또 탈취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이제는 급할 것이 없는 울산 시민축구단 유원종. 자, 지난 라운드까지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했던 유원종. 오민석이 오른쪽으로 앞쪽에 한 번의 공간 때려놨는데요. 이 공이 나가면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울산 시민축구단은 이기훈 선수를 또 투입을 하면서 또 다른 전술 선택을 했고요. 가운데로 이기훈 안쪽 패스 들어갔습니다. 한 명 지쳐내고 자, 키퍼 마무리 나왔습니다. 해줘야 돼요. 자, 가운데로 연결. 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말고 있습니다. 윤대원 선수가 사실은 좀 욕심을 냈어도 괜찮았을 법한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각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침투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고 이기훈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잡고서 네. 일단 타이밍이 좀 늦춰지기는 했고 네. 자, 정말 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윤대원이었습니다. 네, 김덕수 골키퍼를 제쳐내는 과정 자체는 좋았지만 좀 터치가 길다 보니까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자, 오늘 세트피스에서 좋은 기억이 많은 울산 시민축구단. 네, 날카롭게 이번에 두회차 길게 뒤쪽으로 감아줍니다. 갑니다. 자, 세컨볼인데요. 다시 한번 접어들고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세컨볼이었어요. 자, 날카롭게 휘어져 올라갔던 공 김덕수 골키퍼가 쳐냈고 이어지는 왼발 슈팅까지 김태훈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헤더 떨궈줬고요. 성정윤 쪽 성정윤 먼저 처리하고 있는 오민석. 자, 이지용이 없는 시점에서 성정윤 선수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교체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김태훈 선수가 빠지고 김도훈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윤규성 감독은 오늘 사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경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골로도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터치가 약간은 길었는데 아크 정면 슈팅! 수비 맞았습니다. 정확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파주 시민축구단 이상엽. 크로스 밀어냈는데 계속되는 공격. 지금 일단 광래승과 문진영 선수가 이 전방 쪽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크로스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선택 성정윤 왼발 잡아놓고 안쪽으로 또 한 번 오민석의 클리어 걷어내고 있는 박진포. 파주 선수들이 지금 울산이 라인을 다 내려서 있고 유원종이나 또 오민석 같은 높이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헤더로 클리어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파주가 이 중앙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무의미하게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더 골라인 쪽으로 접근하는 드리블 돌파도 분명히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물론 힘든 시간대가 찾아오긴 했지만 이 풀백들이 돌아나가는 타이밍 그냥 오버래핑만 노릴 게 아니라 좀 언더래핑 과정도 가져가면서 좀 다양한 패턴을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인지 성정윤 선수에게 한 차례 메시지를 건넸고요. 오른쪽에서 이남규의 스로인. 자, 공격적인 터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성정윤 잡아냈습니다. 가운데 연결. 자, 이준호 다리 사이 빼냈어요. 긁어내면서 반대편으로 전달. 자, 지금 류승범 선수의 타이밍은 괜찮았습니다. 앞쪽으로 김영겸. 자, 이 공이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영겸 선수는 이상엽 선수에게 공을 내주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파주도 문진영이나 광래승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또 있는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세트 플레이 상황을 역으로 한 번 더 이용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엽의 코너킥 높게 펀칭을 해냈던 박태원. 쫓아가면서 공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남규 돌아서면서 이준원에게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김영겸 헤더 아크 정면 왼발로 잡아놓고 성정윤 이후에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성정윤 빠르게 태클까지.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직전 장면에 이 문지용 선수가 수비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문지용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더 전방 쪽에 위치를 하면서 크로스 시도를 한번 경합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문진용 선수라든지 광래승 선수가 올라왔을 때 한 번이라도 공중 경합을 가져가면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없을 특히나 몇 번 없었던 오늘 경기에서의 이 두 선수의 공격 가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앞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이번에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김도윤이 오랜만에 공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연결. 지금 시간대면 뭐 문진영이나 광래승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최전방으로 좀 올려놓고 단순하게 롱패스 시도하는 것도 파주에게는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어떤 전술 변화는 가져가고 있지 않고 있는 이은도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남규. 자, 이남규 가운데를 돌파합니다. 자, 자, 지켜내면서 연계 플레이 돌아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김연겸 우당탕탕 들어갑니다. 하지만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남규 선수와 김도윤 선수의 사인이 약간은 맞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이남규 선수가 그냥 바깥쪽으로 측면 터치라인만 타는 것보다는 저렇게 변칙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필요했었던 파주예요. 네.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늦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윤성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선택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가져갔더라면 공격적에서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파주였는데요. 류승범, 김영겸에게 이상엽. 자, 이상엽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성정윤 왼발 각도 원터치 돌려받았습니다. 이준원이 왼쪽으로 류승범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 연결됐는데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크로스 높이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방에 성정윤이나 김도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높이 싸움에서 유원종이나 오민석 선수가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뛰어가는 김도훈. 김덕수가 먼저 판단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류승범이 시도했던 크로스가 만약에 저 정도 높이라면 광래승은 충분히 경합할 수 있었던 높이의 크로스였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간대가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아직 광래승이나 이 문진영 선수가 올라올 기미 자체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파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휴식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파주. 앞쪽으로 전진 패스 연결이 됐어요. 그대로 슈팅합니다. 아하! 왼쪽 벗어났습니다. 김도윤의 슈팅. 네, 김도현 선수가 일단 돌아서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간 속에서 또 속도를 살려서 과감하게 슈팅까지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슈팅 이후에 아마도 이 태클하는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울산시민축구단 선수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자, 노상민 선수인가요? 네, 번호가 확인이 되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김도현 선수가 돌아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금은 오민석 선수가 경련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김도현 선수가 후반전에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프리킥이 선언되지 않았고 그대로 골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갔던 파주시민축구단의 김도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울산이 좀 위력적인 슈팅을 시도한 게 한 70분 이후에는 처음 나온 장면이거든요. 네. 자, 방금 장면에서는 오민석 선수가 넘어졌다가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성정윤, 이남규. 분명 천안과의 이 9라운드 경기에서만 해도 후반전이 됐을 때 상대를 좀 괴롭히는 후반전의 팀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있었고, 그에 또 상대편들이 오히려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파주였는데, 네. 최근 김포와의 경기,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뭐 후반전에 이렇게 변하는 파주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도 광래승의 패스는 차단이 됐고 성정현이 빠르게 던져줍니다. 광래승. 자, 이상엽이었고요.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지게 된다면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까지 이제
지금의 흐름대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이제 7경기에서 3무 4패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으로 멀리 보냈는데요. 헤더로 떨궈 놨고 이상엽 잡아놨습니다. 자, 박스 안쪽. 하지만 주심은 일어나는 판정. 오민석. 자, 이번에도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또 오민석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일단 볼에 대한 집념 자체가 오늘 오민석 선수의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민석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같이 이 볼의 흐름 방향으로 같은 이동을 하고 있었던 두 선수였기 때문에 정당한 어깨 싸움으로 일단은 최승환 주심이 판단을 했고요. 네. 이남규 선수가 넘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내줬고요. 이준원. 이상엽. 전방으로 길게 때려 넣었는데 성정현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정현 선수도 전반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근육에 약간은 무리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앞쪽의 패스가 성정현 선수가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진포가 오른쪽으로 라인을 태워보냅니다. 김양우. 김양우. 바디 페이크 이후에 앞쪽에는 류승범. 이준원이 끊어냈습니다. 박진포. 김양우. 노상민이 던진 패스. 자,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있고, 자, 반대에도 선수 한 명이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준원. 이준원 조금씩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엽에게. 앞쪽으로 성정윤. 이남규. 이준원. 이번에 왼쪽으로 공간을 띄워보냅니다. 류승범. 류승범과 노상민인데요. 한번 젖혀두고 올려줍니다. 헤더! 자,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원종이 이번에도 헤더를 결국에 처리를 했고요. 자, 아크 정면 볼 처리가 되지 않았고 김영겸. 자, 울산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뒤에서 강한 바디 체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류승범 선수의 크로스. 하지만 김도윤에게 연결되지 않았고, 자, 이 장면에서는 이 김동윤 선수가 조금 지체하는 장면을 보였거든요. 네네. 뭐 김영겸 선수가 사실은 제일 좋았던 선택은 바로 빠르게 성정현에게 패스 연결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 네. 일단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울산 선수들이 공격적인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는 집중력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유원종과 오민석이 헤더를 클리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이번에 왼쪽 측면 김영겸 접어두고 때립니다. 자신감 있는 슈팅. 하지만 골대 위를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렇게 끝마치게 된다면 최근 7경기에서 4무 3패의 기록을 기록하게 되는 파주인데, 그 와중에 실점은 13실점이 되거든요. 네. 자, 이 다음 라운드의 휴식을 가져가는데 그 휴식이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파주 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주의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로서 오늘 경기 오랜만에 이 벤치에 이름을 올린 김호준 선수도 있어요. 네. 김호준 선수도 또 왼발 능력이 굉장히 좋고, 또 언제든지 이런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또 수비적인 안정감도, 그러니까 대전과의 FA컵, 대전 하나와의 이런 FA컵 경기를 제외하면 출장조차 못하고 있는 김호준인데, 네.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시도를 한번 이온노 감독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울산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선수들, 김양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이 득점을 가져갔고 4대1 승리를 위한 한 걸음에 앞서 있습니다. 자, 김도윤의 돌파. 자, 양팀의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렀고요. 이기훈의 헤더. 추가 시간인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파주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휴식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준원이 왼쪽으로. 자, 이번에는 왼발로 높게 띄워서 보냅니다. 잡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식기가 이은도 감독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을 일단 우선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겠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수비 조직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격진에서 그냥 단순하게 속도만 살려서 뭔가 득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패턴을 좀 다양화하는 작업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이 끊겼어요. 자, 김동윤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태클. 다시 한번 김동윤이 쫓아갑니다. 오른쪽 측면. 김동윤 수비 2명 사이 일단은 몸으로 버텨보는데요. 공격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교체 사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장재원 선수가 마지막 필드 플레이어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 장재원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고요. 오른쪽 측면 코너 플래그 부분. 자, 버텨냅니다. 자, 다시 뒤쪽에서 이제 공격권은 파주. 전방으로 길게 띄워 보냅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조혜찬이 앞쪽으로 연결이 됐고 돌아 나옵니다. 다리 사이 김도훈. 앞쪽에는 이남규, 김도훈 2명 사이. 이남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클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김도훈. 네, 김도훈 선수도 오랜만에 오늘 경기 이제 늦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투입된 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원 선수가 빠지고 김태인 선수가 또 출전을 합니다. K3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또 출전이 가능하죠. 네, 이번 시즌 이렇게 된다면 김태인 선수는 처음으로 출전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는데요. 네. 자, 윤균상 감독이 계속 이 터치라인 바깥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정윤.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고 있는 성정윤. 이준원. 센터 서클 부근 이상엽이 공을 받았습니다. 자, 추가 시간 4분 중에 3분이 지났고요. 한 차례 접어두고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헤더! 또 한 번 걷어냈고 가슴으로 떨고 났습니다. 김연겸 다시 한번 치는데요. 자, 밀고 슈팅! 들어가면 수비 맞고 굴절! 이 공을 김태일이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컨볼 싸움을 김연겸 선수가 볼을 잘 획득을 하면서 슈팅으로까지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김도윤 선수의 계속해서 머리를 맞춰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김연겸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 혼자서 이 공중볼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원종이나 오민석을 상대로 좀 외로운 싸움을 오늘 경기 계속해서 펼쳤던 김도윤이었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 4분도 모두 흘렀고요. 자, 경합 과정 중원인데요. 오른쪽으로 이기훈. 자, 툭 쳐놓고 한 번에 달려봅니다. 이기훈 떨쳐냈어요. 습니다. 자, 류승범을 상대로 지켜내면서 자, 일단은 문진용이 풀어 나옵니다. 이상엽. 오른쪽에 넓은 공간. 김연겸. 자, 연결이 됐어요.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습니다. 조혜찬. 네,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12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4대1 석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난 시즌 K4 리그에서 승격한 두 팀의 첫 맞대결이었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던 오늘 경기였는데 이은노 감독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한다면 전술 전략 싸움에서 오늘 경기 완벽하게 패한 경기였습니다. 윤변상 감독이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세트 플레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면서
똑같은 패턴으로만 3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이은노 감독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어떤 장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휴식기를 갖추기 때문에 물론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은 파주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은노 감독도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오늘같이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을 법한 경기에서는 이은노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울산 시민축구단은 이 분위기를 살려야겠고요. 파주 시민축구단은 휴식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야겠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경기 울산 시민축구단이 파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남윤성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